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효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그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되거나 또 금방 이제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또 잘못하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또 부득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만이라도 좀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총리께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조 원이면 월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4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면 40만 개죠. 경찰, 소방, 복지공무원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의 결단 외에도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을 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자부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정원 운영을 완화하라고 지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하나를 늘려놓으면 그것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장기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규 행정 수요라든지 또 국가 재정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가 서울 앞바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적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유일호 경제부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격변을 겪고 있지만 이 경제 위기를 관리하려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대내에 확실히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예. 구조조정 이거 결코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해내야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 근로자, 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구조조정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과 함께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 이제는 확실하게 이별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재벌 개혁이 그 해답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인 소유지배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확 바꾸는 그런 노력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도 대기업 32곳 중에 최근 조사에 의하면 21곳이 내년도 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일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 부족을 시급히 보충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공기업 투자 촉진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 부총리 체제 하에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전이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투자 이력이 대폭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작년도 추경, 그러니까 작년에 2016년 추경 또 이제 2017년 예산에 어느 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주셔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기업들의 투자 촉진은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은 좀 투자를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제 여건이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기업들도 좀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고요. 물론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한꺼번에 해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한도 내에서라도 좀 여유 자금도 있는 곳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필수 공공 서비스라든가 또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것에 투자는 제가 확대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을 위시한 이제 주요 공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나 지금 좀 연구도 하고 있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펼쳐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앞당겨서 하면 우리 지방 경제를 살려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 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내외 금리 차가 축소되게 되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우려는 늘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만들려면 중국과의 통화 수합을 더 확대하고 일본과의 통화 수합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지난 4월에 이미 만기 내년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이 만기인데 그것을 좀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금액이 좀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중국 측과 긴밀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일 재무장관 합의하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일 간의 통화 수합을 해야겠다 해서 수합 협상을 재개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그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무 협의를 마치고 통화 수합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과의 그 수합 연장 문제는 시기적으로 내년 10월이 만기니까 사드 배치 문제가 중요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좀 다른 장관들과 권한 대행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것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냥 해줄 게 아니라 이 문제야말로 한일 통화 수합과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경제부총리가 좀 NSC에서 발언을 하고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DNA가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할 적기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그 시작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대한민국이 G7 선진국으로 가는 명예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